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양미축입니다. 지난밤에 루시드의 주가는 자그마치 14%나 하락했는데요. 루시드 주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테슬라는 17.7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65%의 성장률, 그리고 출고한 자동차 숫자는 30만 8천 대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71%나 성장해주면서 훌륭한 성장률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한 성장 가운데 여전히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러한 부분이 전기자동차를 생산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이러한 발언이 루시드의 주가의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루시드의 투자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리스크는 루시드의 고밸류에이션이라고 말씀을 누차드렸는데, 루시드의 2021년 기준 PS 포워드 멀티플은 663.77이고요. 루시드의 2022년 기준 PS 포워드 멀티플은 21.87로 2021년과 2022년의 멀티플 기준에서 꽤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21년 기준으로 루시드가 자동차를 팔아서 71.19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매출액을 이번 2021년 4분기에 기록하여 663.77의 멀티플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 있고요. 2021년에 예측되었던 자동차의 대수보다 훨씬 더 많은 자동차를 2022년에 판매하여 2.16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플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71.19밀리언 달러와 2.16빌리언 달러라는 매출액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루시드가 2021년 그리고 2022년까지 목표하고 있는 520대 그리고 2만 대에서 나온 매출액 수치입니다. 그 말인즉슨 520대와 2만 대를 달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은 2021년 예상치인 663.77이라는 멀티플, 그리고 2022년 예상치인 21.87이라는 PS 멀티플은 부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모에 있는 부분인 매출액이 줄어들고요. 분모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663.77과 21.87은 그 이상으로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고평가인데 더 고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많은 투자들은 높아진 리스크로 인해서 주식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바로 어제 발현된 것입니다. 테슬라 측에서 서플라이 체인 이슈는 2022년까지 쭉 이어질 수 있다고 했고요. 이것은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EV 산업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2021년 520대 자동차는 물론이고 2022년 2만 대를 목표하고 있는 루시드는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고요. 고평가를 미리 염려한 투자들이 선반영하여 주식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입니다. 물론 테슬라 또한 초기에 엄청나게 고평가 논란이 있었으며 수많은 어려움 그리고 악재 속에서도 결국 좋은 실적과 함께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루시드 또한 같은 수준을 밟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경우는 2012년에 자동차 생산을 시작하여 두 번째인 2013년에 22,400대 자동차를 생산해냈는데요. 이것은 루시드가 예상하는 두 번째 해의 생산 대수의 숫자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양사의 시가총액입니다. 2013년대 당시에 테슬라가 많아봤자 약 20빌리언 달러에서 2013년대 당시 테슬라가 22,400대 자동차를 팔 것으로 예상이 되었을 때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많아봤자 20빌리언 달러에서 21빌리언 달러였다면은 루시드가 2만 대를 판다고 예상되고 있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폭락하기 전 기준으로 75빌리언 달러였던 것이죠. 그리고 폭락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시총은 58빌리언 달러 정도로 테슬라보다 훨씬 높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사 모두 자동차를 생산한 지 2년째에 비슷한 2만 대라는 예상치 대비해서 루시드의 시가총액은 테슬라 대비해서 적게는 2배, 그리고 많게는 3배 이상 지금 현재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루시드가 2만 대를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이고요. 만약 올해 안에 2만 대를 생산하지 못한다면은 자동차를 생산한 지 두 번째 되는 테슬라와 루시드의 간격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더더욱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루시드의 시가총액이 테슬라의 2013년대 당시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만큼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려서이기도 합니다. 연준의 정책에 의해서 돈이 계속 시장에 풀렸고요.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줄어듦에 따라서 루시드의 밸류에이션이 어쩌면 과거 때는 인정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연준은 돈을 빠르게 걷어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루시드가 매출액보다 오히려 원가 비용이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면서 매출 총이익은 이렇게 마이너스인 상태이며 마진율은 마이너스 1331%에서 여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이렇게 마이너스이고요. 영업현금 흐름과 프리 캐시플로우 또한 크게 이렇게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고평가했던 루시드는 금리의 상승과 서플라이 체인 이슈에 따른 목표 실패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크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루시드가 비록 14%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이 약 58빌리언 달러까지 줄어들긴 했지만 서플라이 체인 이슈와 함께 루시드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자동차를 팔아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도 고평가이지만 매출액이 줄어들수록 더 크게 고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릇 이상으로 물을 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안전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